네, 3월 두 번째 방송 그리고 불팍 전용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오늘도 불팍캐스트 한준호입니다. 네. 잘생겼다 오늘도. 아니 오늘 댓글에 네. 오윤혜 씨가 매불쇼 다녀오신다고 네. 과연 시간 내 올 수 있겠냐 지각각이다 그랬는데 도착하셨어요. 맞습니다. 직전에. 제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1분 전에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네. 길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생각보다 이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네. 홍대에서 오는 게 5분이나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매불쇼에 마음으로. 의해서 거기서 보시던 분들까지 쭉 안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좀 홍보하고 싶었는데 틈이 아예 없었네요. 다음에 꼭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거하고. 자, 오늘은 저희가 또래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또래 박주민 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 화이팅. 뵀을 때 네. 너무 박학 다식 하셔가지고 우리 강의 듣는 것 같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분 케미도 참 잘 맞아요. 네. 우리 캠이 있었나요? 저는 그냥 즉흥 질문, 경제 관련 즉흥 아니 근데 질문.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경제에 대해서. 전 돈에 관심, 자본주의 사회 우리 분들 돈에 관심 없는 게 이상하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잘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노력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트앤런 빠르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작심 폭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실제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 명태균 씨를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만났죠. 이게 그 신뢰성이 있을까요? 근데 저하고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만나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특히나 이제 비공개를 약속하라고 한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여튼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었고 네.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그 당시에는 본인이 향후에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매우 복잡한 듯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 안에 있으면 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전 안 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네. 좀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진짜 정치인 과연 명태균 본인과 연관돼 있는 정치인, 즉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정치인들이 몇 명이냐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오늘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얘기도 하게 했지만은 30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한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게 네. 이름이 나왔죠.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 뭐 기존의 이제 기자분들이나 또는 뭐 적혀냈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면 뭐 증거를 뚜렷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 내가 증거다라든지 이런 식의 태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오늘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이준석 의원을 미국 대북 특사로 추천했다느니 네. 당시 국민의힘 관련 윤한홍, 박완수, 김영선, 김종인 등에 대한 자료가 많다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종인 이분은 제가 아는 그분 맞나요? 맞아요. 항상 조언을 구한 네네네 맞아요. 그분 맞는 것 같아요. 이분까지도 이분 지금 이름까지 뭐 거론되시는 들리는 거예요. 얘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 명태균 씨에 푹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푹 빠져 있었다. 푹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따도 얘기를 나누기로 할 텐데 이게 명태균이란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참 여러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실력이라는 게 단순히 여론조사 이거를 뭐 조작하거나 만들 수 있다를 떠나서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종인과의 일화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장 민주당 다 가져라. 그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저 21대 때 초반에 그거를 그걸로 다 명태균 했죠. 씨의 주장은 명태균 씨가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요? 네. 민주당 김종인한테. 김종인한테. 네, 근데 조언한 이유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협상용도 있지만 네. 김종인이 당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장악하기 위해서 네. 위원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보직이 아예 위원장이 특히 얻게 되면 그렇죠. 다 국회의원들 그냥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네. 훨씬 더 통제하기에 좋다. 저희가 그때 독식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가 그것도 그때인 그런데 것 같은데. 당내 국민의힘 당내에서 아. 봤을 때 그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다 평의원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이 비대위원장이 통제하기가 더 좋다. 이런 식의 비대위원장이-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용으로도 좋다. 이 얘기 해줘서 김종인 우리 들은 얘기고 네. 이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상임위원이 뭐예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예를 들어 국방위
과방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네. 국회는 이런 상임위가 있고 그- 의원들은 이제 반배정 받듯이 그 상임위를 배정받는데 거기 위원장들이 있어요. 네네. 대개는 3선 의원 정도 국회직이죠, 되는 분들이. 국회직. 그렇죠. 국회직이지.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다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죠. 어. 그래서 21대 국회의 전반기는 네. 모든 상임위 위원장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랬군요. 예. 근데 그거를 김종인이 그렇게 던진 거고 던졌을 때는 그냥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수로만 봤는데 네. 지금 뭐 이건 뭐 확인해봐야 돼요.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당내의 의원들을 좀 올망졸망하게 만들어서 통제하기 위한 용으로도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런 조언을 명태균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냥 정치의 관여층이 아니라 책사에 가깝네요. 거의. 그렇네요. 네.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22대 총선에서도 110석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본인이 그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죠. 보도도 예. 저희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왜 이준석 의원을 대북 특사로 추천한 이유가 뭐죠? 원했나요, 이준석 씨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좋은 자리예요? 좋죠. 약간 꿀보직 이런 거야 아니면 좋죠. 약간 왜냐면은 권위가 생겨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나라의 특사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가기가 어렵고 북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오. 뭔가 정치적인 어떤 역할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종류의 네, 특사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방송사에서도 특파원 보낼 땐 워싱턴 특파원. 그게 최고죠. 그렇죠. 어. 대사를 보내도 미대사 이런 미대사. 데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속하는 거죠. 자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증언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19일이었나요? 그때 법사위였나요? 전체비에서 증인 채택을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안 무산됐죠. 나왔죠. 건강상 이유로. 명- 그때 명태균 씨가? 건강상 이유였고 더 나가서는 그 방문 조사를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것도 거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나올지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가 예정인데요? 아직 날짜는 안 나오고 본인이 국회에서 증언하겠다 이렇게 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네. 뭐 때가 돼서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가겠다. 나가겠다. 근데 오늘 아침 어디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그 노승희 변호사인가요? 그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노영이겠죠. 노영희 변호사. 노승희.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하시던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술을 받고 좀 나으면 뭐 그때 돼서 뭐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제가 언뜻 방송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직접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리를 절고는 있었는데 뭐 네.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제가 알 수 없었고 아마 거듭 그 건강 상태 때문에 보석 신청이나 이것들을 했었던 걸로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뭔가 파면이 이뤄져야 이 명태균 입장에서도 가서 시원하게 얘기할지 말지 좀 결정하지 않겠어요? 헌재 그럼요. 재판 결과. 저는 진짜 명태균 씨의 이 증언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벌벌 떨고 있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원들, 국민의힘 측 의원들에게서도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꽤 그래요. 있고 지난 22년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그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가 그 MBC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요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이 그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 김영선 해주기만 한다면 충복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도를 먼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4월 2일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상대 후보 잡는 수치만 나오면냐라고 하자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5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선 공천에 대한 확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가 꺼내든 새 카드는 바로 김건희 여사.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4월 28일 명 씨는 윤 대통령 측근 함성득 교수에게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를 공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면서 살려주시면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고 노골적으로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 주라고 해달라. 사모님,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다. 다급한 나머지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저기 사실 공천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아니 보통 이제 저희가 전략공천위원회가 네.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네. 뭔데 명태균 씨에게 이거를 뭐 객관적인 자료 나한테 갖다 주면은
뭐 의미 있는 수치라고 했나요? 네. 상대방을 상대 후보 잡는 잡는 수치만 수치. 나오면야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심스럽지만 두 번째는 김영선이 뭔데 이렇게까지 해서 김영선 공천만 해주면은 내가 충복이 되겠다 이렇게 충성맹세까지 했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김영선 씨와 뭐 그 뭐죠 세비 반띵 그것도 있었지만 맞아요. 보니까 김영선 씨가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5선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네. 그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가지고 다 네. 누리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실제 뭐 최근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보좌진들 앞에서 김영선 의원에게 막 폭언을 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네. 뭐 보좌진들 마치 자기 부하처럼 부렸던 것처럼 그렇게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 문자를 처음에 보냈을 무렵에는 아마 김영선 전략공천 얘기가 나왔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에 상대방, 그러니까 민주당을 잡는 수치만 보내주면 보내줘라. 그때 문자 딱 보내줬는데 안 된 거죠. 뜻대로 안 돼서 다시 경선처럼 되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등장해서 다시 꺾어서 이제 전략을 네. 한 거잖아요. 단수공천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이 정도면 이제 의혹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사실로 저기에 맞다면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공천 실제로 개입. 저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좀 해주려는데 말이 많네 그것도 나오고 네. 다시 내가 상현이한테 지시할게 이 얘기도 나오는 거고 저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네. 저 문자로부터. 여기서 네.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함성득 교수란 사람인데 이 함성득 교수가 경기대 교수인데 경기대 교수가 또 김건희 씨하고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웃이었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 이거를 함성득 교수한테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긴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사인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대표가 됐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될 수 없는데도 서울시장이 됐는데 야 이거 비결이 뭐냐 이런 걸 찾던 중에 명태균이란 이름이 나오고 이것을 중간에서 연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함성득 교수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뭐 본인은 김건희 라인은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한대요. 김건희 라인은 아니다. 예, 윤석열 라인이다. 그것도 근데 하여튼 뭐 흥미롭긴 하네요. 캠프 라인이네요. 네.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수사가 진행되니까 네. 그 USB 등등을 가지고 뭔가 딜을 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함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좀 그렇죠. 말을 전달해 달라고. 네. 근데 함이 야 내가 어떻게 전달해? 뭐 이런 식의 카톡이 지금 공개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막역하게 좀 소통을 했던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함성득 교수를 통해서 명태균 씨는 윤석열 부부랑 닿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왜 그 경남 쪽에서 사실 별로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앙 무대까지 올 수 있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다리 역할을 저분이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네요. 이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죠. 공천 알고 개입한 있어서 이런 정황들은? 뭐그 카톡 공개된 카톡을 보면은 그 구명을 저 함 교수를 통해서 해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야 너하고 나 이거 수사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네 수사되고 나서는 내가 연락해도 안 받아. 네.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하고 함은 그 저쪽 진영에서는 같이 있는 멤버. 네네. 그러니까 명의 수사받으니까 함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네. 명태균의 황금포는 포렌식이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포렌식 다 끝났다 그래요. 끝났다고 네, 그래요?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지검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수사를 더 진척을 시킬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 진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젠가요? 그 명태균 씨 변호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남 변호사님 말고 네네. 여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성이 여예요. 남과 여가 남과 여가 있네. 그분이 이제 그 조사하러 중앙지검에서 내려온 네. 창원지검으로 검사들이 내려와서 명태균 씨를 조사하는데 입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침에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주로 과거에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점검하고 네. 강혜경 씨 관련된 얘기를 많이 물어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으로의 수사가 안 되고 있건 네. 나 네. 혹은
이제 뭔가 좀 시작 단계에 불과한 정도.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수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도 안 하고 덮을 수는 없어요. 최상목은 왜 명태균 특검은 상정도 안 했다는 기사를 어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특검이? 아니요, 지금 검찰 수사는 일단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검찰을 저희가 못 믿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건데, 네. 최상목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오늘 나온 이게 한겨레 기사 중에서 이재성 기자가 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오다가 본 기사인데 네. 이게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해가지고 쓴 기사인데 저는 요 얘기는 좀 이제 다음에 또 다루고 넘어갈 텐데 이 기사는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일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1장, 2장, 3장 1장은 캐비넷, 암장의 시간 2장은 도마뱀, 축소의 시간 3장은 필살기, 정치의 시간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길어서 제가 소개는 못 해드리지만 네. 요건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참 한겨레 그렇지 않을까. 솜사탕 요렇게. 솜사탕이라는 게 뭐냐면 설탕 몇 알로 이만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들이 쓰는 용어인데 네. 아 그래요? 실체는 별거 없는데 부풀려진 사건이에요. 맞아요. 요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솜사탕이요? 네. 창원지검장이 기자들과 티타임 하면서 요 사건에 대해서 솜사탕이라는 전형적인 그 멘트를 썼다는 거예요. 솜사탕이 아니잖아요. 솜사탕이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들이 저걸 솜사탕 네. 사건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이제 와서는 그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특정 후보들이 대선 후보급 후보들이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준석? 네. 이준석,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이. 네. 저는 요 기사는 한번 꼭 한번 좀 일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국힘 지도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 왜 만나러 갔을까? 자, 예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방했던 그 장면을 먼저 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방문한 겁니다. 8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음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고 묘한 장면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답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아 정말 되게 네. 우와. 이래서 진짜 개콘이나 이런 프로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불편하면서도 이상한 장면이고 특히 권성동 이분은 막 탄핵시켜달라고 되게 울면서 막 되게 국민께 호소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네. 그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 비위도 좋으시다. 어떻게 성격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비위가 좋다. 저런 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갔을 때 박근혜 그 지지층들이 굉장히 또 반발을 하고 난리를 쳤다는 보도도 본 것 같아요. 네.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국민의힘이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차피 탄핵은 인용되거든요. 탄핵됩니다. 네네. 탄핵됐을 때 당이 받을 수 있는 타격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타격 중에 하나가 분열인데 실제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이 쪼개졌잖아요, 저쪽 당이. 네. 물론 그 전에 쪼개졌지만 확실히 더 이제 그렇죠. 지지층까지도 완전히 네. 갈라졌는데 그런 분열이 없어야 된다고 지금 저쪽은 생각한대요. 그래야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헌재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절차로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분명히 인용이 나오더라도 저 결과는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 자락 깔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을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됐을 때 우리 분열되고 주저앉고 이래서 망한 거야. 이런 걸 다시 상기시켜야 되니까 아마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갔다 그러고 저기 지금 사진 나오는데 네티즌들은 그런 것보다는 야 저 집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너무 화려하지. 층고가 엄청 높네요. 층고가 실제 엄청 높다고. 사는 곳이. 예. 실제 근데 기사에서는 네. 계속 이제 보수지 같은 데는 저 창에서 위에 두 칸 빼고 네. 네, 서 있는 사람의 머리 위쪽까지 끊어가지고만 그 사진을 쓰고 있어요. 와. 저 위에가 샹들리에가 지금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와, 집인 거예요? 박근혜 집이죠. 전 대통령이 사는 집이죠. 집이요? 네.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속상하죠. 사면받은 것도 좀 탐탁지가 않은데. 그렇죠. 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 법치국 맞아요. 국가 네. 아닙니까? 사면 취소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셨죠? 맞아요. 아, 네. 네.
야, 저기에 이상한 장면입니다.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과 마주 앉아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윤석열도 방문했을 때 반겨주는 그러니까요. 척 저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다 잊을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모멸감을 느꼈을 순간이잖아요. 무념무상이죠.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 사람들은 이제 분열을 안 일으키고 통합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했는데 분열을 안 시키게 하려면 어쨌든 극우와 거리를 더 두고 정상적인 보수와 조금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광훈 집회 등 나가가지고 뭐 헌법재판소를 뭐 어떻게 하자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게 그런 발언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하죠. 가능합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코어 지지층은 부정선거론으로 똘똘 뭉쳐 있고 거기다가 이제 헌재도 좀 심지어 좀 판사가 중국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는 네,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하나의 기둥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더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열이 안 되도록 잘 에워싸서 가려고 하는 거고. 네. 예.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탄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요즘 그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언제쯤 탄핵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집회나 이런 현장에서는 한 10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3월 11일. 그렇죠. 아, 네. 근데 오늘 이제 한겨레 예선한 기사를 보니까 뭐 5일, 6일 정도의 평의가 있고 그 다음 주 정도에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성 그 기사를 내놓게 됐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국힘의 지도부에 속하는 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당신네들 바람이고 네. 실제는 아마도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 더 뒤에 할 거야. 그러면은 뭐 대선 치르면은 뭐 5월 말쯤 되지 않겠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얘네가 한덕수 복귀로 노리는 것이 하나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 대선은 어쩔 수 없다. 즉 탄핵은 어쩔 수 없다는 건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법률위 측에다가 뭐 이러한 동향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긴 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법사위 저쪽 당 법사위 분하고 차를 네. 좀 한잔할 일이 있어 차를 한잔 했는데 네. 저하고 생각의 괴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더라고요. 저 괴리가 보면 첫 번째. 네. 12월 3일 날 있었던 거는 개몽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요? 국힘 국회의원인데 네, 개몽이. 개몽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도 물론 이제 개몽됐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헌재에서는 이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개몽령이 맞다. 그리고 개몽령인 게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헌재가 쉽게 빠르게 결정을 못 내릴 거다. 쉽게 빠르게 결정 못 내릴 거다. 제가 만난 사람보다 진짜 저쪽으로 많이 가 계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게 그분 혹시 법률가 출신입니까? 이게 너무 특정하면은 네. 그 네. 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진지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진지하게요. 그분은 원래 진지함을 빼면 시체예요. 그 확실히 그분은 개몽이 됐나 보네요. 계엄으로. 그런가 네. 그 김계리 변호사도 본인이 개몽됐다고 개몽됐다고 했잖아요. 했지. 엄마로서 일만 하다가 개몽됐다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 여론조사 네. 결과를 거의 100% 신뢰하더라고요. 사실 여론조사가 네. 공표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지금 취사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오늘인가 제가 기사를 읽은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저쪽도 결집도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양측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도층들이 이동이 이쪽으로 저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하나 있더라고요. 6%포인트 정도가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최근에 뭐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 중도가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 네, 중도가 결집합니다. 그런 저 들어가다 나라 망하겠다 싶은 큰일 거죠. 나겠네. 네. 저쪽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상당한 경각심 하에 중도가 뭉치고 있다고. 네, 그래서 어떤 기사의 제목은 네. 뭐 보수가 거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중도는 결집해. 이런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너무 좀 웃긴 영상이 오마이TV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집회를 찍었는데 네. 그 플랜카드를 들고 계시는데 그 플랜카드에 이제
어르신들은 쉬세요. 2030 저희 아. 세대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대구에서 왔대요. 네. 거기를 촬영했는데 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그 플래카드를 들고 청년인 것처럼 갑자기 혹시, 집회에 혹시 저처럼 건늙은 거 아니고? 아니 그렇게 너무 괴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요즘 대학마다 극우들이 난동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서울대 가서 인터뷰한 친구가 서울대생이 아니고 맞아요.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더 중도층이 이러다 진짜 망하겠다 싶어서도 결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하나 더 있어요. 뭐요? 뭐냐면 탄핵에 반대한다. 뭐 여기에 이제 그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네. 연령대별로 스티커를 붙이는데 네. 아무리 봐도 70대 같은 분이 10대에다 붙이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나이를 고생을 10대가 많이 하신 거 아니고요? 그렇게 네, 네. 믿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또래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밖에 이제 김한규 의원님 자리하고 계시고 오늘 김한규 의원 모시고는 그 마흔역 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했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네, 위원을 하셨죠. 인사청문 위원이었어요. 네, 그 영상 함께 보고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회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데 혹시 재판관이 되시면 저희 국회 특별히 배려해서 잘 봐주실 겁니까? 국회만을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간사인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본인을 인사청문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합헌으로 인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훨씬 좋아졌네요. 잘 진짜 고쳤죠. 장난이에요. 네, 사실은 고쳤다기보다 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화면으로 봐도 훨씬 화사하고 네. 박주민 의원님 밖에서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연예인 같은 느낌으로. 뭔가 돈을 쓴 네, 티가 납니다. 돈을 돈을 좀 그렇죠. 쓰셨죠? 썼죠. 네. 티가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예산 받아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당도 늘 그 예산이 고정비도 있고 맞아요.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네. 그 예산을 갑자기 만들어내느라고 아주 그냥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어. 또 결과를 보고는 다들 오신 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송들을 만들어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하니까 두 분도 뿌듯하셨겠다. 의향이 있으시면은 네. 당에서 쓸 때 말고는 뭐 의원실에서 요청하면 좀 빌려주시기도 합니까? 그건 이제 델리민주 측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델리민주 같은데요. 측하고 상의해요? 네네. 오. 스튜디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가 송출을 최대 3개, 오, 동시에요? 동시에 3개, 뭐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 송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시험 방송을 해보니까 매우 안정적으로 송출이 돼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박주민 TV를 여기서 저도 지금- 유튜버를 어. 좀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전 29만 8천인데요. 야, 부럽다. 뭐 아니 그때 활성화돼 있진 않아요. 저는 이건 열심히 하는데 제 거를 못 해가지고. 한준호 TV도 있나요? 있긴 하죠. 제 영상. 그 한준호 TV, 뭐 김한규 TV, 박주민 TV 3개 송출하면서 여기서 술이나 마시자. 시중 진담? 술 마시면 시중진다. 저 너 그때 예전에 왜 한번 그랬어? 같이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요? 괜찮았어요. 오. 네, 한번 기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주 방송. 네. 말 나온 김에 참고로 이제 그 본격적인 토크 전에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금요일엔 저희가 이곳에서 그 불팝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오. 그래서 최고위원분들을 다 모시고 근데 자리가 좀 비좁은 관계로 저희가 최대 6분까지밖에 못 모시니까 그날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들만 모셔가지고 이곳에서 당내 현안들 당내 현안들을 분야별로 하나씩 그날 좀 시간을 두고 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볼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방금 나간 영상을 보긴 봤는데 네. 이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문현답 전략이다. 네. 김한규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했어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같이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대부분 이제 후보자가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아무래도 네. 대략 이제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다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반박할까봐 제가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네. 제 버전으로 좀 바꿔서 한 거죠. 이제 권성동 의원이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는데 일종의 검사인데 네.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이제 그분이 판사 같은 거니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 마치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관 추천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같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저희가 법안 처리하면 당신이 혹시 헌법재판관 되면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오면 우리 법은 좀 빼달라 합헌으로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전혀 우리의 네.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 라는 답변을 들어본 건데 마치 저 질문만 보면 김한규는 참 이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 유치하게 자기 좀 봐달라고 네, 네.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제 의도를 이해해 주셔서 네. 예. 간사의 슬픔이에요. 간사는 네. 빠진 거 없이 네. 자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체크해보고 그렇죠. 이거 빠졌네 그러면 빠진 거 네. 이게 채워넣고 네. 하는 게 간사예요. 간사가 뭔지 혹시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아까 위원장은 아셨죠? 네. 상임위 위원장. 상임위 위원장. 네, 네, 네. 위원장이 간사. 있으면은 각 당을 대표하는 일종의 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위원장은 어쨌든 양쪽을 다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각 반의 반장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간사. 상임위의 반장. 그렇죠. 그러니까 청팀 팀장, 홍팀 팀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 그렇군요. 위원장은 심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간사한 자와 간사하지 않은 자. 좀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네? 역할이 많아서? 아니 그냥 농담하고 죄송해요. 농담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웃을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네. 선배들은 좋아하는 농담. 네.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뭐 오늘 이 정도 기조라면 이제 임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윤상현 의원도 최상목 뭐 마은혁 임명은 안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이후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었습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헌재에서 이 지난 27일이었잖아요. 마 후보자 임명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저렇게 나오고 특히 요즘 마주 뜨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저러한 주장을 안 했습니다. 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힘의 빙의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밀에서. 윤상현 의원이 뜨고 있다면서요. 저는 뜨는지 몰랐는데 저런 발언하면 민주당 유튜브에서도 찍어주니까 뜨잖아요, 본인들은. 그래도 뭐 대선 후보로 잡히지도 않던데요, 수치가. 저렇게 열심히 해도.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또 안 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혀 본인의 의도하고 달리 잡히진 않는데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평의에 참여하냐 마냐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한 거라 사실 알면은 저 바보짓인데 그냥 지지자들이 볼 때는 마은혁이 들어오면 진보 성향이니까 무조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보수 극우 유튜버를 보면 이미 기각이 다 됐어요. 그분들이 볼 때 그래요? 판사 재판관 누구를 보면 지금 분위기가 뭐 4대 4다 아니면 5대 3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5대 3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분이 들어오면 6대 3이 돼서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예, 그래서 요번에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도 보면 별개의 의견이라고 해서 하여튼 결론은 같은데 이유를 달리한 세 분이 있어요. 이 보수 성향에. 네. 그러니까 요 세 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5대 3인데 네. 지금은 탄핵이 기각되는 거죠. 5대 3이니까.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오면 6대 3이 돼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있어서 평의에 참여하지도 않지만 그거는 또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건 잘 모르죠. 잘 아니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쉽게 설명 어차피 이 사람 평의에 참여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계몽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니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이론적으로 평의에 참여할 방법도 있어요. 재판 한 번 더 열면 돼요. 변론을 그렇죠. 한 번 더 열면 갱신하면 돼요.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그때 논의하지 못한 게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열고 그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됐으니까 당신도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론적인 가능성을 막 만들어내서 네. 저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믿고 거죠. 있는 거군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미 네. 이거는 당연히 다 인용이 될 거라 네. 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용이 되는데 저분들은 저분들의 세계 속에서 지금 그럼 살고 있는 마은혁 거죠.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면이 되면 이건 또 헌법 재판관들이 다 중국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그구들을 설득할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민주당이 매수했고 매수했다. 지금 아, 헌법재판소장이 안 정해졌잖아요. 네. 소장이 지금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을 시켜주겠다고 그런 미끼로 네. 지금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그 윤상현, 네.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상목은 실제 이 발언이 있은 이틀 뒤에 계속해서 침묵을 현재 지키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이걸 저희가 구종과 구속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하고 계시는군요. 박주민 의원 막 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한번. 윤상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윤상현 의원에 대한 네. 발언. 이거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치 않아도 계속 가는 거죠. 이 게임은.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구종과 구속. 네. 마은혁 임명해선 안 된다는 윤상현 의원의 네. 발언에 대해서.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지표가 막 잡히잖아요. 네. 한 1%, 2% 이렇게 잡히면 네. 그게 뭐 대단해 보이세요? 아니면은 되게 작아 보이세요? 작아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유권자가 한 5,100만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5,100만의 1% 그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또 얼마? 55만? 53만? 53만? 그렇죠. 51만, 5,100만으로 계산하면 51만이죠. 51만 하면 꽤 많네요, 또. 2%면 100만이에요. 100만 명의 지지를 받아야 2%가 나오는 거예요. 거구나. 네. 아. 이론상으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노는 거예요, 지금. 그건 그렇고. 네. 그럼 김문수 그분은 지금 그래도 한 몇 프로 한 나오잖아요. 20%대도 나오기도 하죠. 20%요? 네. 쭈루룩 세우면 네. 대선 후보를 쭈루룩 세우면 한 10몇 %대고 그렇죠. 네, 그렇죠. 10몇 %대고 여당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대표하고 1대1로 하면 한 20% 중후반 나오는 거고. 네. 와, 네. 꽤 많이 나오네요. 자, 두 분 준비가 되시면 한번 네. 구종과 구속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 빠지는 직구. 네. 빠지는 직구는 던졌는데 130. 빠졌다 이건가요? 네. 시속 130? 네, 시동 130은 그냥 평범한 속도고요. 오, 네. 직구를 던지고 싶었는데 일단 바깥으로 빠져갖고 볼이 됐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투수는 직구를 던져야 되는데 본인은 저렇게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을 위하고 대통령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좀 전에 박주민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수 중도가 집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도가 저 보수층 너무하다. 대통령 탄핵은 돼야 된다. 저쪽에다 맡기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가장 지금 중요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중도를 집결시키는 이상한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완전히 빠지는 본인이 의도했던 직구가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볼이다라는 얘기죠. 볼이다. 똥볼이다. 네, 똥볼 그런 거 비슷하다. 없나? 야구에는 똥볼 있죠? 네. 저런 걸 똥볼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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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오히려 한가운데 직구. 오. 근데 시속이 110km대. 때리기 좋은. 엄청 때리기 좋은. 네. 오. 저런 말은 하면 바로 그냥 두둑에 팰 수 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역공을 할 수 있는 네. 발언이었다. 네. 나한타 당하죠, 저런. 역시 이제 이거는 치고 나가는 목표를 갖고 계시고 좀 볼넷으로 나가려고 볼이 중요한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격형 선수. 진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을 치고 나가는 방식과 안 치고 나가는 방식. 오. 네, 이제 두 분의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죠. 성향이 좀 다르시구나. 네. 저런 얘기는 하면 바로 그냥 바로 쳐야 돼요. 반박할 뿐만 아니라 네. 진짜 그 본진을 그냥 괴멸시킬 정도로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지난 주말에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이제 3.1절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보수 단체에서는 두 군데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정광훈 측에서는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고 네. 또 이제 다른 보수층에서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광화문으로 안 오고 여의도로 왔단 말이에요. 두 군데 간 건 아니고요? 두 군데를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한 제가 군데 알기로는 네. 여의도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의도로 왔어요. 거긴 누가 있죠? 정강훈이 있나요? 거기는 손년보.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 세계로교회. 손년보 손현보 목사. 그게 네, 네. 여의도 쪽이었고요. 네. 광화문 쪽은 전통적으로 정광훈.
그래서 저는 그쪽이었다고 제가 이것도 알고 좀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언뜻 뭐가 들긴 다르죠? 했어요. 두 집회가. 일단은 보수들도 약간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흔히 말하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간단하게 뭐 네. 보자면은 그런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정광훈이 아닌 쪽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좀 눈여겨볼 사안이라 한번 가볍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심층적으로 여기 좀 분석할 필요 있어요. 근데 그럼요. 양쪽의 차이가 뭐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 있어요. 네. 근데 발언 수위는 낮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발언 수위가 MBC 높았다고 뉴스 그러더라고요. 봤을 네. 때도 사법부를 뭐 가만두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막 욕설도 나오고 굉장히 좀 보기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윤상현 의원의 저런 모습들이 그 어쨌든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인천 미추홀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되는 사람. 아 그래요? 이거군요. 지금 저런 형태가 본인이 뭘 노리는 것인가, 진짜 대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기는 합니다. 이번 대권이요? 네. 오. 네, 저분은 계속 이제 당대표 선거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저렇게 이제 일반 국민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의 이제 강성 극우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대선 지고 나서 비대위 체제가 되고 저쪽도 당대표를 새로 뽑고 그럴 텐데 지금도 비대위지만 저는 뭐 당권을 노리는 거라고 노릴 수 있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왜냐면 가능성이 높죠. 저분이 사실 대통령이 될 정도의 대중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는 파악을 했을 거고 그래갖고 네. 지난번도 그렇게 계속 당대표 쪽으로 네. 예, 진짜요? 방향을 잡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좀 슬픈 게 저기 나오는 뭐 의원들이든 아니면 저기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든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부정선거인데 네. 참 부정선거 말고는 사실 특별한 얘기가 없거든요. 부정선거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 말고는 네. 뭐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여당인데 네.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박근혜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냥 정부가 갖고 오는 것만 해요. 네. 이 대선이 네거티브만 가지고 이긴 경우가 없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왜 저런 전략을 쓰는가. 마 후보자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하자면 지금 후보자 임명이 헌재에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권한대행인 그 최대행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류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법적으로 여전히 그 위헌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헌재가 확인해 줬으니까 탄핵 사유는 존재하는 거고 네. 탄핵 소추할지는 당에서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국민들 중에 불안한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8분으로 네. 평의가 시작됐고 탄핵은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아도 네. 뭐 윤석열 탄핵은 가능한 부분이고 반대로 지금 저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여전히 정부나 뭐 국민의힘이 윤석열 도우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한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아까 얘기한 중도 분들이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야 헌재가 저렇게 결정하는 데까지 권한대행이 안 따른다. 지금까지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으니까 누구 말이 옳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를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야 좀 심하네라는 인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법적으로는 뭐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맞지만 네. 정무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국민들한테 실상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박주민 의원님. 저도 뭐 비슷해요. 뭐 근데 진짜 계속 임명 안 하면 전 직무유기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위헌임을 명확히 확인해 줬잖아요. 근데도 네. 안 해. 이건 무슨 뭐 당연히 고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방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제 아마 질질 끌다가 임명은 하겠죠. 누군가는 네, 본인이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시라도 또 한덕수 총리가 혹시 살아 살아 돌아오면 돌아오면 이제 권한대행은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심하게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쪽지 받았고. 그러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내란 때 어떤 행위했는지 당연히 수사받아야 네. 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더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헌재 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네. 임명 안 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나 헌재 뭐 이런 경우는 333 구조로 짜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대통령이 장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특정한 사람 임명 안 한다. 또는 특정인을 골라 임명한다. 이러면 대통령이 자기의 준 권한을 넘어서 그냥 다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의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러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려점들이 오늘 제가 만났던 이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를 헌재에서 어쨌든 기각해서 복귀를 시키고 마은혁과 이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그 복귀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며 어머. 경제 최상목과 경제 쌍축으로 쌍두마차? 만들어서 이렇게? 쌍두마차로 만들어서 네. 미국의 한덕수 총리를 보내서 미국에 보내요? 미국에 보내서 네. 이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뭔가 협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네. 경제를 우리가 그래도 책임진다라는 모습을 보이며 그 다음에 마은혁을 임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시간을 더 끌 것이다라는 일부 어떤 정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게? 물론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헌재 기각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거나 네. 아니면 그 직후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쟁점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이 과정에서 네. 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느냐 마냐, 뭐 국무회의 때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게 양 사건의 다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덕수 탄핵 사건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헌재가.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는 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면 사실 권한대행이 누군지 전혀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대선 모드로 가기 때문에 60일 동안 이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은 언론의 관심을 못 받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후면 대통령 한국에서 뽑힐 건데 뭐하러 한덕수가 미국 간다고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정말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얘기는 댓글에도 이대호가 도루하는 소리 같다. 뭐 SF 소리냐, 막 이렇게. 근데 실제 저도 이렇게 댓글 보고 네. 있는데 맞아요. 뭐 여기다 뭐라고 쓰셨더라? 이대호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자 중에 하나인데 도루는 잘 못하시죠.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전에 그런 몇 번은 있을 거예요. 그냥 선수 생활 내내 몇 번 했을 근데 거예요. 요즘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 우리 그 12.3 그 비상계엄을 계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들의 상상력이 상상 초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살기 위해.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마다 그래도 항상 의심은 왜냐면 계엄도 의심을 했었잖아요. 야 진짜 계엄하겠어? 근데 계엄했듯이 항상 저들의 상상력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하긴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한덕수 후보로 나오면 저희 그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누가 나오든. 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서천호의 헌재 발언부터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선관위 헌법재판소 여기에는 불법과 허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들어 무시해야 됩니다. 초부수자. 구성이 적당. 네, 요거는 그냥 짧게 짚고 네. 넘어가시죠. 지금 이제 서천호 국민의힘 발언인데 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만 짧게 듣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저는 진짜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경찰청장과 경찰대학을 거쳐 국정원 2차장까지 맞아요. 지냈던 국정원 분인데 2차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법부를 때려 부시자라고 두 분 적으셨나요? 똑같나요? 아니 뭐 네. 그냥 아니 이건 구도만 적으실 한다고 필요 해서 없이 아, 적으실 필요 없고. 네. 사실 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저희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네. 어쨌든 행정부와 그리고 저희 같은 입법부, 사법부가 전부 다 분리가 돼 있는 네. 삼권 분립 시대인데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저들의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도 국정원 2차장까지 했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냥 2차장 하신 게 아니고 이분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받으셨고 맞아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로 징역 1년 받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여론 조작으로 징역 6개월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국회의원이에요 또? 윤석열이 사면해줬어요. 요번 총선 직전에. 그러니까 네. 완전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혀 이제 정치를 할 수 없는데 이번 총선 직전에 사면해주고 공천을 바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한번 창피하고 은혜를 갚는다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윤석열 아니면은 전혀 정치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요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몇몇은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 말을 잘 들 수 있는 사람을 국회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네. 뭐 이런 분이고 이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하고 여의도가 나눠지는데 저분은 광화문 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여의도를 갔는데 이 광화문에 간 분들이 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광화문에 갔고 네. 저 발언은 저쪽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도 저쪽에서 마치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래도 따라야 된다 비판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자세를 낮췄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또 중도가 야 저쪽 당은 국회의원도 저런 식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처럼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해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발언을 들으면 저분은 속마음은 전혀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저 발언이 헌재 재판관 귀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 하긴 그렇네.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 장사. 아. 거기 앞에 모여서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장사하는 거고요. 뭐 윤석열의 이 헌재에서 좋은 결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 네. 아이고 헌재 재판관들 그래도 고생하시는데 뭐 수고하시는데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지금 사람은? 자기 장사 열심히 하면서 윤석열 받고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십자가에 매달러 가는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 다 네. 밟고 자기 장사 지금 올라가겠다. 충분히 하면서 털어서 가져갈 것들 지금 다 털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런 게 먹힌다는 게 정말 처참합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르셨잖아요 저분이 누군지. 듣보잡이에요. 저 오늘 처음 알게 알았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분은 이제 전혀 안 알려졌다가 이걸로 나름 그쪽에서는 그러네. 떴으니까 성공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금 받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나는 거죠. 화나죠. 네. 진짜 화나죠. 진짜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분 지역구 어디예요? 아 근데 이제 전적으로 아는 데도 못 가죠. 경남 하동 어디예요? 사천 아유, 이쪽입니다. 근데, 예. 네. 야,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뭐 출판 기념회와 함께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보실 발언은 뭐냐면 네. 이제 지나고 나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들이 좀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근데 고통스러운 면이 있고요. 근데 저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발언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저 당시 한동훈 씨가 뭘 하고 있었죠? 대선 당시에? 뭐 하고 있어요? 대선 당시에 검사였죠. 검찰에 있었죠. 검찰에 있었죠. 윤석열 정권을 어렵게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검찰 신분으로 네. 뭐란 거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윤석열 정권 어렵게 만들어서 잘 되길 바랬다. 왜냐면 그게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구동과 구속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네. 그 워딩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선 당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자기가 했던 행동 중에도 이제 좀 윤석열을 힘들게 한 게 있었다 이런. 어렵게 만들었다가. 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네.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권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정권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하여튼 포인트는 대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 요거를 포인트로 써달라라는 대본에 충실한 저 네. 예, 미안하게 선영입니다. 생각한다. 예, 이해하기 어려운 구종이네.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씨가 후보로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글쎄 그거를 뭐 이제 뭐 흔히 말하듯이 뭐 땡큐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실은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퇴출당한 거 아니에요.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계엄 당시에는 뭐 실제 계엄이 성공했으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본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정치를 이어가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요? 본인으로서의 최악의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을 세우려다가 만적은 많다, 속이 터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네. 제대로 각을 세워서 싸웠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미 대선 후보가 됐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단 한 번도
그럴 것처럼 해놓고 뒤돌아서면 행동이나 말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아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네. 너무 그 길이 보이는데 이 빛을 볼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갈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정무적인 능력이 없고 결단력도 떨어지고. 결단력이 없고 그렇죠. 근데 거기도 우리 또래예요. 예, 아, 그래요? 들어보면은 동갑이시죠? 팬덤은 좀 있대요. 팬덤은. 팬덤이 있어서 예. 거기에 취한 거예요 지금? 팬덤은 좀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다시 활동 재개하니까 지지율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오세훈을 앞서서 2등 정도 하는 걸로 계속 나오는데 네. 팬덤은 좀 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쪽 당 의원하고 차 한잔했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쭉 물어봤어요. 쭉 물어봤는데 네. 당내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1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그래요? 한동훈에 대해서. 네. 그래도 한동훈 계라고 판단이 되던 한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있지 않았어요? 정도 의원이 있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낙인 찍혔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5대5일 거예요, 저기가. 5대5라서 네. 그런 상황을 뚫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 투표하는 국민분들이 선호도가 다른 후보의 한 2배에서 2배 반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편적인 평가가 당내 경선 통과는 쉽지 않을 거다. 창당 정도 한다면 대선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또 돌긴 합니다. 창당을 하면 당을 네. 만들면 아니 거래할 수도 있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관련돼서 그나마 깨끗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네. 지금 명태균 쪽을 수사하는 라인이 거의 다 윤 라인이기도 하지만 한 네. 라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검찰들의 수사 방향을 보면 사실 한동훈 출판 기념회 이후의 변화들이 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뭐 저도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끊임없이 저쪽 당에서조차도 네. 음모론이다 또는 뭐 의혹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알 수는 없죠, 뭐. 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뭐 정치력이 없고 대선 후보 나가더라도 저희 뭐 이재명 대표든 누구 저희 후보한테 실질적으로 뭐 위협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저쪽 당이 한동훈 대표를 후보로 뽑는다 그렇다고 하면 저 당이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헌법 수연대를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네, 탄핵에 네. 찬성하는. 네. 근데 저쪽 당에는 그런 지지층들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극우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탄핵에 노골적으로 찬성한 유일한 후보잖아요. 저 한동훈 대표가 저쪽 당에서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그 지지자들 당원들이 조금 뭐 정신을 차리는 게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위협적이라서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메시지 낸 거죠. 근데 뭐 이런 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 굉장히 공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 총 4명이라는 거예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김문수.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을 제외한 3명은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투표를 하면 이쪽 표는 3개로 쪼개지고 한동훈 몫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니 네. 그래서 뭐 꽤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대로 너무 배신자로 평가받는 게 강해서 네. 당내에서 거의 유의미한 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짜웅이 될 거고 막 이런 시나리오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마디로 들어와서 여러 방향이 생긴 거는 맞네요. 네. 한동훈이 뭐 들어와서. 지지율로 봐서는 이렇게 오늘자 지지율 나온 걸 봐서는 지금 당내에서는 2위 정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출판 기념회 이후에 빠르게 치고 올라오긴 한 아니 것 같아요. 팬덤이 있다 그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을 기자분들하고 먹었는데 기자분들이 얘기가 드물게 팬덤이 있는 보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드물게. 그래서 그 분들이 또 규모가 좀 있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대요. 네.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위드훈이 뭐 이런 걸 아예 네. 만드셨다 그러던데 팬덤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훈인데 오세훈은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팬클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훈인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네. 저 개인적인 광고 겸 그냥 얘기인데 아내가 책을 냈어요 최근에. 네. 그 나를 지키는 의원님 아내가? 나를 네. 지키는 민법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계속 책 순위를 보고 있는데 1등이 계속 한동훈인 거예요. 좀 짜증이 나게. 네. 그래서 분명히 출판물을 1위로 만들 정도의 지지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검색량은 상당한 수준이었고요. 당대표였을 때. 그다음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때도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거의 수위였다 그러더라고요. 검색량은.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뭐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아니, 판단해 그런데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정치가 쉬운 것 같아도 나름 정치력이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뭐 공부 잘하는
법대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검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봐봐요. 네, 그러니까요. 나라를 개판으로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고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건 정치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검사 출신인 것도 그분한테는 이제 손해지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건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신분이 뭐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당분간 우리 사회에서 없을 것 같다는 윤석열 생각이 아바타처럼 보이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20몇 년 네, 동안 맞아요. 검사 생활을 같이 했고 그냥 단지 외모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생활을 해온 게 똑같은데 네. 그게 과연 분리가 될까? 책에서 뭐 검사 생활 저희들이 뺐다고 분리가 되나?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일반 국민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김한규 의원님 너무 말씀하신 떠올라요. 대로 뭐 검사 출신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과 너무 겹쳐 보이기도 네. 하고 뭐 이래서 한계가 명확히 있고 또 본인의 정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많다는 거 이미 보여줬죠. 몇 보여준 차례. 게 없잖아요. 네. 실력을. 자, 두 분 준비하신 거 네, 보고 아직 이거 아직 안 이거 했어요. 아직 안 네. 했어요. 자, 이거 100km. 비슷하네. 김한규 의원님은 체인지업. 네. 120 시속. 저는 너클볼 한 100km짜리인데 너클볼이 뭐예요? 무회전 볼인데요. 네.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저 볼은 자기 편도 칠 당시켜.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투수들이 거의 안 던지는 볼이에요. 네. 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전을 안 하다 보니까 공기 저항에 따라서 공이 이제 그 춤을 추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수도 같은 팀 선수들도 저 공이 어디로 갈지 적응이 모르는 안 거예요. 되지. 적응이 안 되네. 네. 잘 그럼 조금 위협적인 상당히 저 편이다. 야구를 잘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너클볼을 너클볼. 머리를 씹으니까 똑똑해지나? 잘 모르겠다. 막 그런 거죠. 너클볼. 네. 어떻게 참고로 박주민 의원님은 점수가 남아가지고 서울대 법대 가신 분입니다. 아, 그래도 뭐 제가 야구에서 잘 모르고요. 저 서울대 법대 싫어합니다. 네, 저도 윤석열 그- 정부 이후로 서울대 법대 아주 저도 그래서 안 싫어하게 밝히고 됐어요. 있어요. 지금 졸업장 다 저도 안 받아봤어요. 그 김한규 저는 이제 체인지업인데 비슷해요. 이게 체인지업이 뭐냐면 직구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속도가 줄어서 이제 빠지고 약간 이런 건데요. 속이는 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런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 대표에서 쫓겨났는데 실질적으로는 나가 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 윤석열한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직구처럼 끝까지 잘 나갈처럼 하다가 사실은 구속이 떨어지죠. 네, 구속이 떨어지고 이제 그대로 끝까지 못 가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 네. 이제 그런 태도 변화를 저는 체인지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이 법률가이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여러 우리 당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추측들 제가 뭐 이런저런 정보도 그냥 말씀드리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탄핵이 지금 앞으로 뭐 커다란 혹시 변수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시기는 제가 처음부터 전 3월 중순설이었거든요. 3월 중순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다음 주면 벌써 중순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15일. 뭐 다음 주 말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네. 크게 걱정은 안 한다 네, 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마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에서도 일정 정도 손절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아니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지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계몽이라고 하셨던 계몽이라고도 했으면서도 네. 이게 뭔가 좀 따른다 이런 네. 거는 네. 이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과연 커브를 돌 수 있느냐? 집회 맨날 나가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아마 내용인과 막 혼란이 벌어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길게 해도 괜찮아요? 이제 한동훈 뭐 이런 사람이 치고 나오고 막 이러면은 네. 이제 막 너 입장은 뭐야 이러면서 막 분열되고 좀 싸우고. 상당히 재밌는 판이 되긴 될 것 같아요. 탄핵 이후의 국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네, 저도 탄핵 사건만 보면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변수는 없어요. 네. 변수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유일한 변수는 헌법재판관을 이제 6명에서 9명으로 늘릴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이슈였는데 그건 12월 말에 2명이 더 임명되면서 8명이 됐으니까 위헌 결정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7명이 채워졌고 저는 그때부터는 저는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계엄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해하신 건 이해해요. 근데 이제 법조인으로서 보면 법률 판단만큼은
저는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제가 결정문을 다시 봤는데 거기에도 아예 재판관들이 신경이 쓰였는지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진짜 보기 싫은데도 방송도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변론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표정이나 발언을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뭐 흔들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 일정은 뭐 11일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는 많이 뭐 있던데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선고를 하니까 원래는 7일 아니면 하죠. 14일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노무현 두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권한쟁의 사건을 목요일 날 선고하면서 꼭 금요일은 아니다라고 헌재가 힌트를 미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11일, 12일 뭐 요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다음 주.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3월 10일 선고, 5월 8일 대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금요일이었나요? 선고 날이? 아니, 선고는 금요일이에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금요일이었군요. 네. 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희가 세 분들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저희가 그 민주당의 전략통인 천준호 의원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민주당 전략 그리고 현재 여러분께 좀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내일은 저희 제작진들이 준호 데이라고 썼는데 그렇네. 민주당에 준호가 3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천준호, 한준호, 정준호. 정준호. 네. 준호. 또 이렇게 더 알아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리민족 아무튼 저희 많은 분들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저희 좋아요. 앞에 매불쇼도 있는데 매불쇼 보셨던 분들도 많이 댓글에 좀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불법 네. 보러 가자 막 이렇게. 네.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수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